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둥굽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러한 지도들은 다 사각형인데요. 그럼 과연 어떤 원리로 둥근 지도를 이렇게 사각형으로 만들어내는지가 바로 이번 시간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보통 우리가 수치 모델을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지구에 있는 다양한 지형들을 반영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형 같은 경우에는 어디는 바다고 어디는 평야고 혹은 어디는 산이 많습니다. 그럼 과연 이렇게 서로 다른 지형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다 수치 모델에 대입했는지가 이번 시간에 또 다른 주제가 되겠습니다. 개봉 박두! 네, 이번 강의는 바로 날씨에 쓰이는 다양한 좌표계와 지도의 종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둥굽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지도는 이렇게 정사각형 혹은 사각형 모양인데요. 그럼 과연 어떤 원리로 구형인 지구를 사각형인 지도로 표현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네모의 꿈이 아닌가 싶은데, 그럼 과연 어떤 원리로 네모의 꿈을 실현시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 바로 램버트 등각 원추 투영 도법입니다. 이 도법은 지구가 있을 때 위도 10도하고 40도를 표준 위도로 정한 후에 이 표준 위도로 절단한 원추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리는 표준 수평선을 따라서만 실제와 동일하고 동서방향의 지역에 대한 지도를 그릴 때 많이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된 지도가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보는 이러한 지도를 볼 때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 대륙 혹은 한 바다 정도를 나타내는데 아주 좋아서 이렇게 하나의 대륙을 보여주는 것에는 아주 잘 쓰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램버트 등각 원추 투영 도법의 예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적인 일기도에서도 이와 같은 도법을 많이 쓰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주변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의 기압계를 묘하는데 아주 많이 쓸 수 있고, 또한 또 지도 자체가 아주 정교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사각형 틀 모양의 지도가 있다고 하면은 위도선이 마치 기압골 모양으로 점점 아래로 내려오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라면은 제가 이 지도 역시 정사각형으로 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그걸 할 수 있는 뚜렷한 코딩 비법을 몰라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갖고 왔고, 우리가 알고 있는 램버트 등각 원추 투영 도법은 원래는 이런 모습이지만 기상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사각형 모양으로 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메르카토르 원통 도법입니다. 영어로는 멀케테라고 하는데요. 양쪽 반구의 23.5도를 표준 위도로 절단하도록 씌운 원통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구가 있을 때 자전축을 기준으로 원통형을 잘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도의 장점은 바로 지구의 대부분을 그리쳐서 다음과 같은 색의 전도를 그릴 수가 있고, 또한 방위가 상당히 정확해서 아주 넓은 면을 보여줄 때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만 단점이라는 것은 잘 보다시피 적도 쪽에서는 아주 정확하지만 남극과 북극의 넓이가 굉장히 넓은데요. 이와 같이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형태가 점점 왜곡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도는 주로 저위도 지역에 국한돼서 많이 참고하면 좋고, 러시아 혹은 중국 북쪽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상당히 형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메르카토르 도법이라는 것은 적도 부근 일기도 묘화에 아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축적이라는 것은 1대 2천만에서 6천만으로 상당히 넓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색의 전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이 지도는 IDL로 코딩할 때 정사각형 모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IDL로 그 지도 그릴 때 많이 쓰고 있는 기법인데요. 비록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모양이 좀 달라지긴 하지만 그나마 사각형으로 잘 투영되기 때문에 현재 제가 일기도를 묘하거나 혹은 여러가지 모습도를 그릴 때 이 지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과연 얼마나 오류가 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바로 제가 위도 순서대로 우리나라의 54개 지역의 위도와 경도를 받은 후에 위도가 높은 순서대로 1부터 54로 인덱스를 두고, 여기 있는 자료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그 순서대로 1에서 54로 숫자를 두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속초가 1번이고 2, 3, 4, 강릉이 5, 6, 7, 8, 9, 10인데 잘 보시면 현재 9번 같은 경우에는 인천이고 10번은 경기도 이천입니다.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언뜻 보면 10번이 9번보다 좀 더 위도 높은데요. 실제로는 인천의 위도는 37.46도, 10번 이천의 위도는 37.26도로 이천의 위도가 조금 더 낮기 때문에 인덱스가 각각 9번과 10번이 둔 것입니다. 그 말은 메르카토를 쓰게 되면은 보게는
10번이 더 위도가 높아 보이지만 실제 위도라는 것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9번의 위도가 더 높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반도 요섭이 이렇게 생겼다면 알면 되지, 이거를 가지고 실체적인 과학적인 분석하는 데는 상당한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방법은 바로 극평사도법입니다. 이러한 지도는 많이 봤을 건데요. 실제 기상청에서는 북반구 전체를 나타내기 위한 투영법으로 이 지도를 쓰고 있습니다. 위도 60도를 표준 위도로 지정한 후에 60도를 절단한 가상 평면의 반대쪽 극에 광원을 두고 투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반구 전체의 모습을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축적은 1대 1500만에서 3000만입니다. 이러한 지도는 주로 북극에서의 날씨 혹은 제트기류를 분석하는데 아주 많이 쓰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라고, 이러한 지도는 적도 쪽에서는 상당히 맞지 않다는 점을 알아두셔서 적도는 메르카토르, 극쪽에서는 극평사도법, 한반도에서는 람베르트를 쓴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지구와 좌표계의 관계입니다. 실제로 지구라는 것은 둥글기도 하지만 이 둥근 지구 안에서는 지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어디는 산이 많고, 어디는 고원이 있고, 혹은 어디는 바다가 있고, 혹은 어디는 이렇게 평야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지형을 모델로 넣는다면은 고도가 높은 곳에서는 공간 미분항에 대해서 연속적인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형에 맞는 좌표계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시그마 좌표계입니다. 시그마 좌표계의 공식은 바로 지표면 기압 분의 모델 대기에서의 이미 고도의 기압인데요. 만약에 시그마가 1이라는 것은, 즉 시그마 1이라는 것은 지표면을 말하는데, 실제 지형을 거의 평활해서 연결한 선이 바로 시그마 1이 되겠고, 시그마 0이라는 것은 그 대기의 꼭대기 혹은 등압선과 시그마 선이 거의 평행한 아주 높은 고도를 뜻합니다. 이러한 시그마 좌표계는 고위도로 갈수록 동서 방향의 격차점 크기가 감소한다는 특징이 있고, 다만 중위도, 즉 우리나라 주변에서는 수평 해상도가 매우 좋기 때문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만 북극이나 남극 근처에서의 고해상도는 수치적인 불안정을 일으키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단파 운동을 제거함으로써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다만 이걸 해결하게 되면은 유효 해상도가 감소한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러한 형태의 좌표계는 주로 우리나라 부근인 중위도에서 많이 쓴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에타 좌표계입니다. 에타 좌표계는 기호로 약간 n이 조금 더 내려온 모습인데요. h는 모델 최상단의 고도, 그리고 제타는 지표면으로부터의 고도입니다. 여기서 제타가 1이라는 것은 곧 모델 최상단을 말하고, 제타가 0이라는 것은 곧 해면기압에서의 지표면입니다. 기존에 봤던 시그마 좌표계는 해면기압이 아니라 이러한 지표면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요. 에타 좌표계는 지표가 아니라 여기 1000헥토파스칼, 즉 해면기압을 따진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압 경도력을 보다 편하게 계산할 수 있고, 또한 예보 능력 역시 향상하기 때문에 현재 UM에서 쓰고 있는 좌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경사가 심한 곳에서는 이러한 계단 모양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경사가 심한 지형에서는 잘 맞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그마 좌표계와 에타 좌표계의 단점을 각각 보완한 것이 하이브리드 좌표계, 혹은 한국어로는 잡종 좌표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잡종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의상 좀 이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세련된 단어처럼 들리는 하이브리드로 쓰겠습니다. 여기서는 지면 근처에서는 지형을 따르는 시그마를 사용하고, 일정 고도 이상에서는 고도 좌표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좌표계를 사용해서 하이브리드라고 쓰는 것입니다. 지면 근처에서는 공기 운동이 지형을 따르는데, 고도가 올라갈수록 지형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라고, 이걸 쓰게 되면 하층 경계 조건 기술이 용이하고 상층 지배 방정 시의 기술이 매우 간단해지며 계산항이 매우 줄어들어서 보다 아주 편리하게 모델을 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번 시간에는 과연 이렇게 사각형인 지도가 어떤 원리로 나왔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냥 지구만 잘라가지고 네모로 피면 될 줄 알았는데요. 알고 보니까 다양한 표지미들을 지정해가지고 그에 맞춰 자르고, 또한 방법 역시 다르다는 것이 매우 신기했고, 마찬가지로 세 가지의 방법 역시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것도 매우 신기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지도 투영법과 좌표기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